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관심이 좀 쏠렸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또 검수 완박 문제, 또 이 검언 유착 문제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그리고 이 검수 완박과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류 멀루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일단 아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자, 기본적으로 그림 지금 다섯 마약 번째 수사라든가 PPT 이런 거 한번 투약 같은 거 못하게 띄워주실까요? 해놓으셨잖아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감 출석 전 또 이 국감 도중에 있었던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 검수 완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수 원복이냐 검수 완박이냐 이거는 이제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요. 둘이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한 장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도로 추진했던 그 검수 완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오늘 강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굉장히 특히 이제 황운하 의원,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어요. 한동훈 장관은 절대 굽히지 않는 것 같죠? 그야 당연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과정이 예. 민주당 정권이 그 5년 동안 있을 때는 검찰을 동원해서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 수사를 위해서 총동원했었거든요. 직접 예. 수사를 시켰잖아요. 더 나가서 그때 당시에 많은 경우에 특별 수사를 배제하자라는 예. 그런 논리가 있을 때도 오히려 당시에는 민주당 정권 내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특별 수사는 검찰이 계속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수사가 끝나고 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검찰 수사권을 제동을 걸고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무모하게 이제 법률을 예. 바꿔서 지난번에 이제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는 그런 법률 개정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 상실되고 만 거죠. 더 나가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저분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예. 정권이 바뀌니까 검찰 수사 자체를 두려워하는가. 음. 더 나가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예. 그 논리적 규결로 갔고 더 나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자기에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니까 당헌 당규까지 개정하는 예. 그런 모습까지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서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논리적 규결이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고 박탈하는 것의 그 당위성 문제에서 아마 굉장히 논리적으로 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막상 한동훈 장관과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예. 진행되면 통상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고 정부에서 나간 이제 장관은 좀 조금 말이 좀 맞지 않더라도 국민은 대표기관이니까 이렇게 좀 수용하면서 아마 그 점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죠. 첫째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넘어서서 저분들이 제기하는 그 논리적 정당성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으로 나온 것 자체에 지금 굉장히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 국감장에 가면은 국무위원 장관들이 야당 의원 질타에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사위 이 법무부 국감 현장에서만큼은 오히려 한 장관이 공격수 같은 느낌이고 야당 그렇죠. 의원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 뭐 이래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실력도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예. 질문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야당 의원님들 실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럴 만한 뭐 그 원인 제공을 했죠. 없지 않아. 어, 뭐 예. 이모를 뭐 이모라고 했다든지 뭐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 실제로 민주당은 과정이 우습게 됐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 자체는 윤진표 의장이 통과한 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에요. 완전 박탈이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등이라는 부분은 붙어 있고 주도를 누가 했느냐 떠나서 시행령을 통해서 예. 경제범죄, 부패경제, 부패범죄 또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왜 말하자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검수완박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완전 박탈된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등으로 살아났고 또 실제로 시행령을 통해서 완전히 말하자면 그 검사들이 예. 말하자면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만들어진 현상에서 질의가 되고 반박이 돼야 되는데 왜 한 장관이 하는 저런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현역으로 다시 복귀하면은 한동훈 장관 아니,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은 그 자체 한번 창피하면 되고 왜냐하면 통과된 법안 자체는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고요. 계속 예. 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냥 수세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검찰 수사권 자체를 온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다라는 그런 예.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오히려 그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이죠. 민주당 자체가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일선적으로 보십시오. 경찰들이 너무 많은 하중 때문에 수사를 해내지를 못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건 무리한 목표였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예. 새롭게 공격할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은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일을 검찰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상한 보복 프레임으로 싸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동훈 장관과 전임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이제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그 행안부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들어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하시는 들어가 거니까 있습니다. 뒤로 예.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예,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모양. 예,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예.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예.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예,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그렇게 예의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근데 그죠? 그 돼 왔을 때 국회에서 생각이 계세요? 아, 물론입니다. 제가 장관 할 때도 참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실세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의지 아니 갖고 실세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좋게만 말하지 마세요. 이걸 못하면 실세가 돼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행안부 장관도 실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인원을 늘리자. 효과가 지금 상당한 건 아시잖아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구미에 맞는 것은 잘 대답을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정권에 부담되거나 이런 거는
자세도 이러시고 좀 이렇게 괜히 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무겁게 예. 이렇게 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다.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태도, 그러니까 과거 이제 뭐 대정부 질의 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삼았는데 잘 맞네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오늘 두 분이 좀 케미가 맞았나 봐요? 뭐 케미가 맞았다기보다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격돌을 벌일 때마다 예.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자세와 태도, 준비 이런 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방식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저렇게까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소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라고 하는 건 예. 대선 총선 공약이에요. 공약사항을 이행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럼 국민을 대의한 국회에서 예.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이에요. 이 법률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때부터 법무부 장관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상당한 박탈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에 박탈은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딱 박탈 당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예.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검찰의 방식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인권유린이 발생하게 되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예.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러니 방식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제기했었어야죠. 예를 들면 부패, 경제,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들이 계속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라. 그걸 만들어서 검찰 중에서 진짜 깡패, 마약 잡고 싶은 분들은 그걸로 가셔라. 그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 기소하고 싶은 분들은 남아서 검찰에 남아 계셔라. 그것도 싫고 다른 수사할 분들은 경찰로 가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좀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그 본질을 잘 모르시고 엉뚱한 걸 얘기했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과 과거에 어떤 격돌을 벌였던 과정에서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저자세로 나갔다. 트라우마가 이런 뜻인가요? 있으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싸우시면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 뭔가 좀 저번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건 좀 제가 좀 약간 좀 구차해 보이긴 해요. 구차하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이 야당 의원들 질의 가운데는 이른바 윤석열 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평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 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이런 칼을 들고 있는 검사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 어린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왜 이 고등학생이 김건희 여사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검사의 모습을 그렸느냐라는 걸 여쭤본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거라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림이니까 그림 그대로 보는 대로 시각대로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림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자신이 이제 심사위원이었다면은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보통 공무원들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뭐 저 정도면 예. 한 장관이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원론적인 발언만 하고 그다음 발언 안 하는 게 보통 공무원들의 상례인데 한 장관은 저 같으면 그 상 안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야당 의원들에게 저 그림이 결과적으로 좀 잘못된 그림이다. 예. 증오를 부추기는 학생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편협된 정보를 갖고 예. 과잉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뭐 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낸 그런 뭐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장관은 어쨌든 답변 태도를 보면 자신이 단순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작심 인사의 대상으로서 나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원톱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들에게 어떤 질문이든지 나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한번 대변해 보겠다는 그러한 뭐 의무감을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단 한마디도 말을 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잉된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한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잉 질문이 가고 그때마다 야당이 불리한 지경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익에 이바지하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지를 파악해야지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에 빠져들어서 그 도구로 자꾸 쓴다면 계속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김남국 그렇게 의원의 저 질의는 문체부 장관한테나 적절하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한테는 묻지 말았어야 됐다. 그렇습니다. 저게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 뭐 소관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뭐 굳이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라면 소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것을 법무부 장관에 묻는다는 것은 조금 과잉된 질문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려고 하는 그 프레임에 빠져들면서 더 큰 늪으로 빠져들어서 결국엔 한 장관한테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 자꾸 포착이 된다. 저는 이걸 봅니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저 그림의 그 내용 중에는 검사가 칼을 칼을 든 있다. 검사를 지적한 뭐 거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것은 순수한 그 저 어떤 패러디 내지는 또 다른 이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인데 그에 대해서 그걸 끌고 와서 사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리 모순인데다가 법무장관이 그에 대해서 답변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그거 저 표현의 자유로 봐주세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애당초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했다. 잘못된 질문인데다가 질문을 해서 법무장관이 하등 그에 대해서 그 답변에 궁지에 몰릴 이유가 없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오히려 자신의 지적인 그 수준을 뽐내면서 의원을 약간 좀 예. 가르치려 드는 그런 질문이죠. 저는 저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하는 것이 대부분 저런 형태로 가고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검수완박이든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것이든 지식이 부족하면서 한 장관을 상대로 윽박지르려고 하니까 예. 계속 당하는 그런 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번외 질문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 이 논란이었다가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보장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상을 준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이니까 이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이 이런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만화에 상을 준 게 문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옮겨갔다가 또 어제부터는 저게 영국의 만화를 표절한 거다라는 표절 논란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최 의원님 이게 자꾸 이게 주제가 옮겨다니는 것 같아요. 저 논란의 주제가. 뭐 그런데 뭐 표절이라고는 제가 좀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 저런 그림이 많습니다. 더 선지 말고도 다른 뭐 우리 국내 신문에도 그렇고 다른 외국 신문에도 그렇고 예. 저런 구도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표절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학생이 그리기에는 예. 조금 과한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정파의 주장을 그대로 예. 답습을 해서 그것만 못 사파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은 그 특정 정파의 말을 그대로 담았지만 그 특정 정파의 말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검증하는 노력은 과연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것을 하려면 특정 정파의 말이 제대로 증명된 것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예. 저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그게 증거가 확실히 구증된 것은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말씀만 듣고 뭐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듣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절 논란까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이 사안이 이렇게 자꾸 아니, 눈덩이처럼 그게 아니고요. 커지고 있는지. 아니 고등학생이 뭐가 문제입니까? 국가가 투표권을 줬잖아요. 정책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겠어요?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정책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7, 80대 어른들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 것이고 누구나 다 자유스럽게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이 학생이 표절 뭐 이런 문제, 표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니까요. 지적자산권을 갖다 가져오는지 문제인데 이 학생이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디어가 열정열차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열정열차라고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 좌석에서 다 우두빠 올려가지고 화면에 나가는 예. 저 장면이죠. 예. 저 내용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절이 아니고요. 이 아이디어에
본거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에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여야가 논쟁화하는 것도 제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돈을 줬다고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사를 하겠다? 뭐 문체부에서 이것도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언론사에다가 정부가 돈 지원하잖아요. 그럼 만평에 대해서 애들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잣대가 이상해요. 고등학생이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게 보면은 번외 아니요. 질문인데 이게 아니, 길어지네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은 예. 좀 다른데요. 고등학생이 지금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어른들이 뭐 눈을 흘기거나 눈을 부라리거나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도 저런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뭐 저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 편향성은 뭐 정치 편향성 있는 그림을 왜 그렸느냐라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을 줄 때 이런 정치 편향성 있는 그림을 왜 상을 줬느냐 이것도 저는 논리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그 작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규가 있는데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선정을 하든 또는 뭐 심사위원들이 뭐 좀 더 정치 편향성 있는 작품을 선정을 했던 건 둘째 문제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운영의 그 운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히려 끌고 간 거죠. 저는 그 점은 굉장히 그 초점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표절 문제도 그것은 뭐 정부에서 직접 왜 표절 있는 표절을 한 작품을 선정했느냐 이것도 지금 논란을 벌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저거 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류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하다가 이제 이 번외 질문이 좀 길어졌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뭐 특정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전체 여론층에서 보면은 지금 여권에 좀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고 거의 한동훈 장관하고 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갑자기 대선 주자급이 됐어요. 그리고 저거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게 되면은 결과가 또 달라져요. 한동훈 장관이 1등이고 그 뒤로 홍준표, 오세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올라서 있고 이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오히려 논란이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제 완전히 급성장한 건가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미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기호를 붙여서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근데 무형으로 그냥 질문했을 때 저런 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그렇게 나오는 답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냐. 그게 더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사실 올해 초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다음이 누굴까? 제일 이렇게 최근 들어서 물망에 오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떠오른 거고 이게 매우 이성적인 답이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실제로 2년, 3년 지나서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리스크가 극복이 돼야지 그래야 진짜 어떤 저게 의미로서의 적합도가 있죠.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 장관이 지금으로서는 야당의 도움으로 큰 부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도움으로 대통령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감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고인이 울부겠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해수부장으로 하려면 공무수행 중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아니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 뻘쩍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뭐 비유하다가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순직 여부는 하는데 뻘짓거리 하다가 하는 것까지 뭐 부장을 치를 수 있냐는데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 표현이 조금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뻘짓거리 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용어가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병훈 위원장은 다시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내뱉은 말은 이미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예. 이거 돌아가신 분을 해양수산부 장관장으로 그러니까 해수부 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맞느냐? 비유를 들었는데 근무 중에 도망쳐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공상 처리해서 해수부장으로 치른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이게 주철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표현은 조금 뭐 거친데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인 그 해수부 공무원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예. 해수부 공무원이 아직 그 공무 수행 중에 그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닌데 해수부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면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일견 뭐 조금 이제 그 생각할 여지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은 어쨌든 우리나라 공무원이자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이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예. 유가족이 있는데 뭐 비유를 들더라도 저런 정도의 비유를 드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리고 이제 해수부 장으로 예. 해양수산부의 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제도 단순히 뭐 업무 수행 중에 그렇게 비운의 목숨을 잃은 예. 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어떤 희생자들의 죽음의 의미 또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애도하는 분위기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뭐 국가장 수준으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추모 공원도 만들고. 근데 이제 해수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과연 저 월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거나 월북으로 볼 증거도 없는데도 월북이라고 국가에 의해서 예. 사실은 그 이미지에서는 명예상으로는 명예가 타살되다시피 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해수부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뭐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고 뭐 뻘짓이니 뭐 그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좀 잘못된 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은 뭔가 이 좀 심사가 뒤틀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한 비유라고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적절한 부적절하죠. 발언이죠. 그 부분은 다 같이 예, 발언이죠. 이제 문제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켜줬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은 매우 진지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국회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뻘짓이란 얘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수부장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유족들이 바라는 거 명확한 명예회복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전 이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전 여야가 SI 정보라도요. 서로 좀 비공개로 봐서 정확히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애매한 상황에서 해수부장을 했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확실하게 실체적인 사실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명예가 회복되면 당연히 해수부장을 하는 데 대해서 여야가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